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실을 기준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채널, 현실 경제 설명서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말은 많은데 정작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부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선택한 게 있습니다. 현금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오르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 아닌가요? 현금은 가만히 놔둬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인가? 현금은 항상 나쁜 자산도 아니고 항상 좋은 자산도 아닙니다. 현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안정적이고 사람들 심리가 편안하고 기회가 많을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고 사람들 표정이 굳어지고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현금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이때 현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자산이 됩니다. 요즘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대출은 까다롭고 생활비 부담은 줄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아직 공포는 아니지만 분명히 불안이 일상이 된 단계입니다. 이럴 때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멈춘 게 아니라 기다릴 준비를 하며 멈춰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급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 됩니다. 요즘 부자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건 공포도 아니고 비관도 아닙니다. 판단을 미루는 전략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부자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떤 신호를 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까? 많은 사람들이 주가 차트나 뉴스 헤드라인에서 그 신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보다 훨씬 먼저 다른 곳을 봅니다. 부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여유로운지 아니면은 점점 급해지고 있는지, 시장이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은 가격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게 될 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식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여전히 말합니다. 조정일 뿐이야. 곧 반등하겠지. 이때는 아직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현금화 해야 할 것 같아. 더 버티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이 말이 주변에서 자주 들리기 시작할 때 부자들은 조용히 시장을 다시 봅니다. 부자들이 기다리는 신호는 항상 심리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옛날에는 사람들이 수익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 손실을 피하려고만 할 때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바로 협상력입니다. 급해진 사람은 조건을 따질 수 없습니다. 팔아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부자들이 기다리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짚고 갈게요. 부자들은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싼 가격을 잡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 확률이 유리해진 구간입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 그 애매한 구간. 그때 부자들은 천천히 나눠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매수는 항상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갑자기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분산해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뉴스에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말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움직이는 신호는 차트에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신호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분위기, 손실 회피가 우선되는 판단, 일단 정리하자는 말, 이런 신호들이 조용히 쌓일 때 부자들은 현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개인은 이 신호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먼저 하나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개인은 부자처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보의 양도 다르고 자금의 여유도 다르고 기다릴 수 있는 체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자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부자들이 현금 들고 있다니까 나도 다 팔아야 하나? 예,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늦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건 전부가 아니라 비중입니다. 개인은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전부 투자하거나 전부 현금으로 바꾸거나.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개인이 써먹어야 할 신호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생활이 불안해질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 만약 투자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그건 이미 과한 포지션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가?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다면은 그건 투자금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기다려도 되는 돈으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정을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안 하면 끝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대부분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개인이 이 신호를 제대로 쓰는 방법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전부 팔지 않는다, 전부 사지도 않는다, 조금 남겨둔다. 이 조금이 바로 기회를 만드는 힘입니다. 부자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신호는 개인에게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다. 지금은 실수하지 말라는 신호다. 수익을 못 내는 것보다 치명적인 건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시장은 항상 개인을 시험합니다. 조급함을 자극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럴수록 개인이 해야 할 건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개인은 부자처럼 바닥을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개인에게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다.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이다. 기회는 남아있는 사람에게 온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개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움직여도 되는 최소한의 신호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움직여도 되는 신호는 뉴스에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주가가 반등했다고 해서 부동산 기사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신호는 아닙니다. 개인이 봐야 할 신호는 시장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생활의 안정입니다. 투자를 생각할 때 생활비, 고정지출,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도 버틸 수 있는 상태인가? 만약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거 잘못되면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신호가 아닙니다. 기다릴 수 없는 돈은 투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조급함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안 사면 끝날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아.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시장은 아직 개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지금 안 해도 상관없다.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가 오히려 판단이 가장 차분해지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주변에서 투자 이야기가 줄어들고 수익 자랑 대신 정리 이야기, 손실 이야기만 나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기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위험을 이야기할 때 이때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찰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조급함이 줄고 주변 분위기가 식어가는 과정, 이 세 가지가 겹치기 시작할 때 그때 개인은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개인이 움직인다라는 건 전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나눠서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그랬듯 개인도 확신이 아니라 여유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자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수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버틴 사람에게만 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이 움직여도 되는 최소한의 신호는 생활이 안정됐을 때, 조급함이 사라졌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조용히 겹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부자들은 왜 현금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그 신호를 해석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채널,
현실 경제 설명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